안녕하세요. 제주살이 1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보니까 휴가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어디서든 렌터카들이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량이 아니라 그냥 도시 전체의 차량 비율로 느껴지는 체감상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서울의 자가운전 자동차와 택시 정도의 비율만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제주가 한적하다는 이미지 하나만 생각하고 장롱면허나 이제 갓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는 운전대 한번 안 잡아보고 제주 여행 와서 렌터카를 운전하겠다고 용기 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제주에 살기 전에는 제주도 운전이 도시보다 쉽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장롱면허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이나 시스템에 대해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제주도를 떠올렸을 때는 제주시보다 관광지가 몰려있는 한적한 서귀포가 먼저 떠오르고 도시랑 다른 분위기의 한적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차들도 적은 것 같고 또 그냥 직진만 잘하면 되지 않나 싶은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주에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그때보다는 운전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나니까 제주도가 운전이 쉬운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운전에 대한 충분한 경험 없이는 당황할 수 있는 돌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동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제주 한 바퀴를 크게 돌 수 있는 일주도로가 있어서 그냥 직진만 하면 된다는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속도 제한 구간들이 아주 많아져서 평균적으로 50에서 60km 정도로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곳곳에 회전 교차로가 많은데요.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먼저 보내고 진입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치고 들어오는 차들이 꽤 많아요. 이건 비단 제주가 아니더라도 육지 도심에서도 회전 교차로 통과 우선순위를 두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경험이 많이 없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렵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도 2015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붐을 타고 개발이 많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신도시 같은 타운들이 형성이 되었고 공동주택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심가나 복잡한 로터리에는 차량 통행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시 중심부를 가보시면 차량이 엄청 많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절대 직진만 하면 되는 장소도 아니고 경험 없이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해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제주의 남쪽인 서귀포가 심한 것 같은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해무는 저녁이나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발생하는 날도 있고 이른 새벽부터 짙게 깔려서 가끔은 점심때가 다 될 때까지 거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해무가 발생하게 되면 먼 시야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를 다니거나 제주시와 서귀포 사이를 오가다 보면 중산간로를 넘어 다니게 되기도 하는데요. 중산간로에도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중산간로는 해무랑 달리 심할 땐 운전석 앞 2m 남짓의 시야만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일 때도 있어서 운전 경험이 많은 분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주는 날씨와 지형, 지리적 특성에서 오는 돌발 상황들이 있어서 차량이 많고 길이 복잡해서 어려운 도시의 운전과는 또 다른 낯선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산간로는 거의 2차선 도로인데 화물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녀요.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 곁은 빠르게 지나치거나 화물차는 근처에 두지 않는 게 좋은데 중산간로에도 속도 제한이 있어서 화물차를 줄지어 따라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내 뒤에 오던 화물차가 내 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점이 중산간로에서의 잠재된 위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물 낙하의 위험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를 추월하려는 차들이 무리해서 또 줄줄이 중앙차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는 상황도 흔하고요. 나의 진행 방향이 아니라 반대 차선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도로라서 커브길이나 오르막 내리막에 의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구간들도 있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종종 중산간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거나 주변 관리, 이를테면 도로 곁에 잡초를 뽑는 작업이라든지 나무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한 방향의 일부 구간 차선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차량과 한 차선으로 양보하면서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안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로 할 것 없이 제주에는 차로 바로 곁에서 올레길 걷는 사람, 오토바이로 일주하는 사람, 자전거를 탄 무리들, 또 공유형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정말 다양한 이동 수단으로 여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도로와 차로가 분리되어 있는 구간도 있지만 분리가 안 된 구간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관광지들은 한적한 곳에 있거나 별도로 넓은 주차장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그래도 나은데, 요즘에는 관광지보다 핫플을 찾아가는 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있는 카페, 꽃이 피어있는 꽃길, 사진이 잘 나온다는 제주스러운 마을 같은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2차선 도로나 아주 폭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초보 운전자들은 공간감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차의 사이드미러나 담벼락 등과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제주도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 시내나 서귀포 시내, 재래시장이 있는 구시가지 등에도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은 옛날부터 있었던 곳들이라서 널찍하게 도로나 인도 등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뜩이나 골목도 좁은데 길을 가로지르는 사람들까지 잘 피해서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충분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지에 살면서 예를 들어 강원도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떠올렸을 때 면허가 있어도 평소에 운전을 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다면 대중교통을 알아보거나 동선을 줄여서 머무를 방법을 알아보지 렌트할 생각을 먼저 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운전을 잘하는 친구와 동행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선택지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실생활에서는 운전대 한번 안 잡아보고 다짜고짜 제주 와서 차를 몰려는 그런 생각들. 내가 사는 곳에서는 용기가 안 나지만 제주를 생각하면 용기가 막 샘솟는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에도 제주를 일주하거나 한라산 성판악을 넘어간다든지 관음사, 천백고지로 올라가는 버스들, 또 공항에서 먼 서귀포 각 지역으로도 1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공항버스들이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고 일반 버스 노선도 다양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대중교통과 택시를 적절히 섞어서 여행하기에 괜찮습니다. 제주라고 해서 그런 불편을 감수 못하겠다? 이런 건 좀 이상한 생각 같아요.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겠다면 운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여행을 오셔야 본인도 다른 사람도 모두가 안전할 수 있겠죠. 초보 운전자에게도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운전하기 쉬운 도로라는 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도는 생각처럼 초보 운전자에게 쉬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